그 시간대랑 그치, 그 이어지는 서사랑 맞아. 전체적인 세계관이란 이런 시간의 흐름 그런 것들을 시청자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너무 생략된 게 그치, 많아가지고 진짜 많았어. 본방으로 했던 21화만 보면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너무 거야. 많지. 그치.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좋게 끝났어. 좋지. 그래서 그냥 뭔가 해피엔딩 만족할 만한 결말인 거는 같은데 그래서 이 진행이 어떻게 된 거지? 이런 느낌이잖아요. 그러니까 가장 이게- 중요한 그 떡밥을 회수하는 그 씬들을 다 빼먹은 거야. 물론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. 리뷰어들도 그 많이 그 얘기하곤 했는데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었다. 자, 오늘 저희가 드디어 연인 마지막 리뷰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21회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약간 좀 퀄리티가 그치. 네. 갑자기 왜 이래? 그동안 쌓아왔던 복선이라 이런 거 다 회수 못하고 어영부영 끝나는 느낌이네 라는 느낌이 살짝 근데 있었는데 21회라서 아까 좀 이렇게 좀 짜는 느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. 거기에 넣으려 그러니까 좀 빡셌던 거지. 그러니까 그게 애초에 좀 미스지. 드라마 퀄리티에 맞춰서 분량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자연스럽게 뭐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맞아. 그게 아니라 러닝타임 분량을 정해놓고 거기에 드라마를 끼워 넣으려고 하니 이 퀄리티에 당연히 이상이 생기죠.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지. 그래서 뭐 아까 그 때문에 댓글 보니까 막 24부작에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차라리 완성도를 높이고 이 러닝타임을 늘려라. 맞아. 깔끔하게. 그게 사실 맞는 거죠. 사실 저희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처음에 이제 오프닝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막 너무 좀 21화를 안타깝게 봤기 때문에 왜 이래? 마무리가 아니 장현길체 얘기는 괜찮은데 그치. 그 다른- 중간중간에 그치. 개연성들을 다 갖다 버렸네. 맞아. 막 이런 느낌이 너무 들어가지고 진짜 왜? 아씨. 아니 몸 풀어가니까 까다로워. 뭐 하십니까 저거? 뭐 하시는 겁니까?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를 안타까워가지고 약간 급발진 느낌으로 처음에 이렇게 갔는데 자 조금 정리를 하고 차분하게 해서 오늘 연인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정식으로 인사부터 좀 드릴까요?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여행 그리고 이 드라마 세계로의 여행을 함께하기 위해 오늘도 찾아온 여러분의 이야기꾼 단토입니다. 자 우리 상인님도 이야기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. 단토님과 함께 티켓을 사기 위해 온 소크산입니다. 오늘 한번 신명나게 한번 털어보겠습니다. 신명나게 한번 털어본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자 오늘 이야기로 놀자는 처음에 저희가 급발진해서 얘기한 대로 연인 이 드라마 엄청 지금 화제작이기도 하고 소문이 자자한데 바로 요 드라마의 마무리 리뷰 및 토크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본편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연인은 기본적으로 제가 세 부분으로 좀 나눠가지고 얘기할 거를 좀 갖고 왔어요. 자 보면은 제가 첫 번째 얘기할 거리 이 토크거리로 마지막 회의 아쉬움 저희가 처음부터 말했잖아요. 스킵된 부분이 나와가지고 스킵된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. 요 부분이 너무 아쉽다. 30부작 최소 24부작으로라도 편성을 좀 늘렸으면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가져왔습니다. 수많은 연인의 팬들도 지금 댓글이나 아니면 리뷰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저 또한 이 마지막 회를 보면서 뭔가 떡밥 회수가 잘 안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단 말이야. 진행되면서 뿌린 게 아니라 1회에서 이미 확 뿌려놨거든요. 1회 시작에서. 근데 그 거대한 떡밥을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일단. 근데 그치. 그거를 얼렁뚱땅 그냥 마무리만
그래 그리 어찌어찌해서 둘이 잘 살게 되었어요. 재회를 했어요. 라고 마무리만 그냥 좋게 포장하고 과정은 막 흐지부지 흩어버린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. 그 시간대랑 그치, 그 이어지는 서사랑 맞아. 전체적인 세계관이란 이런 시간의 흐름 그런 것들이 시청자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너무 생략된 게 많아가지고 진짜 많았어. 본방으로 했던 21화만 보면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너무 거야. 많지.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좋게 끝났어. 좋지. 그래서 그냥 뭔가 해피엔딩 만족할 만한 결말인 거는 같은데 그래서 이 진행이 어떻게 된 거지? 이런 느낌이잖아요. 그러니까 가장 이게- 중요한 그 떡밥을 회수하는 그 씬들을 다 빼먹은 거야. 물론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. 리뷰어들도 그 많이 그 얘기하곤 했는데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었다. 왜냐면은 중요한 씬들이 워낙 많았으니까. 그 장현과 장철의 그 부자 씬도 그렇고 장철이 자기의 그런 사대부적인 명예나 그 욕심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 장현을 결국에는 버리는 버리지. 그런 장면들도 그렇고 그리고 왕이 점점 무너져 가다가 그 죽어가는 과정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 이외에 21회에서 버릴 장면이 거의 없었어. 분량이 진짜 빡빡하니까 들어갈 장면이 들어갈 적이 없었다라는 건 이해를 해요. 그렇지만 그래서 계속 지적이 나오는 게 저거잖아. 왜 21회로 끝냈느냐? 한 회를 더 늘려서 22회로 하든가. 깔끔하게 너무 급하니까 24부작 정도 늘려가지고 그렇게 좀 여유롭게 서사를 진행해서 풀어줬으면 훨씬 더 퀄리티 그렇지. 좋은 드라마가 됐을 텐데 굳이 왜 21회에 우겨 넣어가지고 부작 회차를 늘리든가 러닝 타임이라도 좀 더 늘리든가 그 타이밍을 조절하는 거는 방송사 역량이잖아. 상관이 없진 않았겠지만 감안하고 그냥 내보낸 거.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.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아니 왜 저렇게까지 말을 하지? 특별판이 나왔다며 재방으로라도 저걸 보여줬으면 된 거 아닌가? 라고 하지만 여러분 어디까지나 재방이랑 본방은 파급력이 다릅니다. 그치. 그리고 재방을 한다는 걸 아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어요. 그치. 재방에서 특별판이 나왔는데 일반 시청자들 라이트 층들 있잖아요. 라이트 유저라고 하죠. 그런 층들은 특별판에 대해서 이 확장판에 대해서 알 길이 없어. 그냥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건 본방의 연인 그 마무리. 그걸 확률이 많단 말이야. 뭐 나중에라도 특별판을 찾아볼 수가 있겠지만 이 확장판을 찾아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연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완이 돼서 잘 마무리가 됐다는 사실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. 가장 중요한 거는 본방에 어떻게 내보내느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. 근데 그 황금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. 제대로 마무리를 했어야 됐다는 거. 솔직히 본방에서 뭐 예를 들어 한 100명이 본다면 그 제방에서는 따로 뭐 홍보를 대대적으로 막 하지 않는 이상 제방에서 확장판이 나온다. 이게 진정한 본방이다. 뭐 이런 식으로 대놓고 막 뻐꾸리를 막 언론을 통해서 이걸 하지 않는 이상 기사를 통해서 막 날리고 이러지 않는 이상 사실 몇 명이나 보겠어요. 10명은커녕 한 5명? 100명 기준으로 봤을 때 제방은 솔직히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드라마 퀄리티는 좋은데 MBC의 운영적인 면이 좀 많이 아쉽네요. 항상 그 3사 드라마 보면은 마지막에 굉장히 그러니까 드라마 퀄리티랑 상관없이 편성 쪽에서 아쉬워서 드라마가 망가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. 특히 3사에서 마지막을 굉장히 흐지부지했는데 그러니까. 많아서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편성 문제랑 상관없이 드라마 자체의 문제이긴 한데 편성 때문에 조금 손해를 본 드라마들이 이 퀄리티적인 맞아. 면에서 너무 확 떨어져 버린 드라마들이 많았지. 이 1,000원짜리 변호사도 그렇고 그치. 그리고 저희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좀 그렇다 생각해. 저거죠 경이로운 소문. 이것도 12부작으로 줄어들면서 뭔가 좀 퀄리티 면에서 좀 그리고 타격을 받지 않았나. 처음부터 그렇게 막 흥미진진하지 않아서 12부작이라는 틀을 놓고 글을 쓰기 시작했을 거니까 이게 16부작이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몰랐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경이로운 소문도 그냥 16부작으로 해서 원래 작가님한테 맡겼어야 됐어요. 그래서 여러모로 이 편성 때문에 저희는 손해를 본 드라마들이 종종 있다. 그래서 오히려 케이블 쪽 드라마가 훨씬 더 퀄리티가 높고 거기는 그래도 이 작가진들 그리고 감독님들한테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니까
얼마나 좋아. 그러니까 편성을 약간 맞춰주는 느낌 있잖아요. 맞춰주는 네, 드라마들에. 그리고 연인 같은 이런 화제작 이 정도로 좀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고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드라마들은 여기에 편성을 맞춰야지. 편성의 드라마를 낑겨 놓는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 팬의 한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래서 확실하게 드라마 이 퀄리티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사안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MBC를 까기 위해 까는 게 아닙니다. MBC가 좀 편성에 아쉬운 면이 명백하게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려요. 네. 1회부터 이어졌던 그 진짜 가장 오래된 떡밥 양음의 서사. 양음의 서사 이게 제대로 결말을 보여주질 않았어. 그치. 본방에서는 이 양음의 서사가 그냥 흐지부지 제대로 나오지도 않거든요. 다뤄지질 않아요. 그치. 근데 이게 그래도 다행히 어제 방송된 이 목요일날 방송됐던 확장판에서는 제대로 좀 나왔죠. 다 이제 어느 정도 실타래가 풀어졌죠. 해결이 됐죠. 이 본방 보고 사람들이 그랬잖아. 계속 댓글을 보면은 대체 양음은 어떻게 된 거냐. 맞아요. 감옥에서 신일입과 만난 이후의 상황을 왜 보여주지 않는 거냐. 막 이러면서 말들이 많았어요.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은 한편으로는 보고 나서 좀 의아했고 한편으로는 좀 드라마의 마무리가 왜 이렇게 했지 하면서 좀 많이 실망스러웠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퀄리티에 있어서 분명히 장현과 길채의 이 사랑은 만족스러웠지만 전체적인 세계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불만이 있었고 그런데 다행히 진짜로 연인 마지막 회 이 재방송을 확장판으로 진행을 했었고 이걸 이제 기존에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분량들을 넣으면서 잘 그래도 마무리를 했다.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 진짜 다행이에요. 이 신일입에 숨겨진 서사, 그치. 그리고 뭐 정체, 뭐 이런 거라든가 신일입과 만난 이후 양음의 서사라든가 많은 부분들이 이제 짧지만 확장판에서 보여지면서 큰 맥락에서의 궁금증들은 대부분 좀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. 시초도 좋았고. 시체요? 시초. 닥쳐 이 병신 새끼야. 아 그쵸. 그게 일종의 그냥 신일입 서사죠. 예. 여기서 이제 신일입이 대체 누군데?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관리 있잖아요. 처음에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려서 정말 저 뒤편에 있던 기억을 끄집어내야 돼요. 자 1회의 첫 장면으로 한번 가봅시다. 1회의 첫 장면이 뭐였어요 여러분? 갑자기 그 해변가에서 쫙 펼쳐지면서 남궁민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 막 군사들한테 그러니까 조선군한테 심지어 둘러싸여 있는 그 상황 아니었습니까? 그러면서 비장하게 막 이렇게 비트비트거리면서 있으면서도 그 꽃소리가 들렸다. 그치. 요렇게 이제 회상을 하면서 그 꽃소리 그때의 그 시절로 싹 들어가면서 1화가 시작하잖아요. 네. 또 전으로 가보면은 이 이장현이란 인물의 그 시점 전으로 가보면 아예 처음 시작은 그 효종 10년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관리가 막 도도도도 가가지고 자기 상관한테 뭔가를 받죠. 임무를. 그러면서 이 사초가 발견이 됐네 뭐 이러면서 그치. 이 사초에 대해서 알아보시게 막 이러면서 그 임무를 받는 그 사람 그 젊은 관리 그 사람이 바로 신일입입니다. 그리고 그 젊은 관리의 시점으로 이제 처음에 드라마가 진행이 되잖아요. 한 10여 분 정도. 그래서 그 사람이 사초에 대해서 막 알아보다가 어디로 가요?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가둬놓은 그치. 그 동굴 같은 그 공간으로 들어가잖아요. 거기서 이제 누굴 만납니까? 양음을 만나죠. 그리고 거기서 또 그 말을 듣죠. 스스로 gat혀있는 특이한 사람이 있다. 맞아. 되게 오래됐다 막 이러면서 들어가는데 거기서 아직은 정체가 밝혀지지 않아요. 그죠? 그냥 흰 흰 머리. 머리 해가지고 긴 머리니까 저희는 이제 처음에는 이 사람이 뭐 여자 주인공인가 보다 나 기체인 줄 알았어.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궁금증을 남긴 채 드라마가 이제 장현 시점으로 쫙 빠지면서 그러니까 왜냐면은 장현 얘기를 물어보니까 그치. 그 뒷모습만 보이는 그치. 양음한테 그 당시에는 정치도 모르죠. 그치. 이럴 때는 그 사람한테 이제 신일입 그 젊은 관리가 물어보죠. 자기 임무를 받았으니까 맞아. 이 사초에 대해서 여기서 나온 인물이 이장현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역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. 실록에는 존재하지 않는다.
대체 이 인물이 누구냐? 소현세자랑은 무슨 관계냐? 아, 그렇지.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장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물어요. 역사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막 중요하게 다루니까 이 사초에서는. 아 그리고 여러분 사초가 뭐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지금 정리가 안 됐는데 자 사초가 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. 사초가 뭐냐면 여러분 역관들이 이 역사를 쓰는 그 관리들이 왕이나 이런 거 쫓아다니면서 대전에서 일어나는 일부터 딱 이거 적잖아. 그게 사초예요. 아무튼 그 사초를 어떻게 해서 뭐 남겼나봐. 그래서 구했어 1화에서 보면은. 그리고 그거를 다행히 그 나중에는 알게 되는데 그 외삼촌 되시는 분, 그러니까 신일입의 외삼촌 되시는 분이 있어요. 그분이 높은 저 어떤 그 관리인데 그 사람이 신일입한테 일부러 시키거든요. 왜냐면 신일입은 이 역사적 사실을 알았으면 해서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. 그 신일입의 친모가 있는데 그 친엄마가 안 보신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스포가 될 수도 있고 해서 또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여기서부터 다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뒤에 있는 거대한 이런 사연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차치하고 1회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자기 상관한테 임무를 받았으니까 신일이 입장에서 열심히 알아봅니다. 이장현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유일하게 남은 그 사람을 수소문해서 찾아가가지고 정말 머리가 하얗게 새가지고 앉아있는데 그냥 물어보죠. 이장현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드디어 대답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드라마가 이장현 시점으로 또 가요. 아까 말했던 맞아. 그 모래사장. 그러면서 이 드라마가 이제 막 꽃소리니 뭐니 하면서 1화가 본격적으로 쫙 파노라마가 펼쳐지면서 시작을 하는 그게 이제 연인의 스토리 서사의 이제 첫 시작 부분인데 그 모래사장 신 거기까지는 이미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됐어요. 풀렸죠 의문이. 근데 1화의 첫 시작 부분 이 신일입 앞에 있던 이 량음은 그래서 신일입하고 만나서 어떻게 됐는지 그 이후에 그게 안 나왔지. 네, 그게 21화에 나오질 않았어. 량음의 서사가 전혀 안 나오고 그리고 이 신일입이란 인물 우리가 만약에 21화만 봤으면은 엑스트라 1이네 이러고 그냥 지나쳤을 수 있겠죠. 그치. 그럴 만한 인물이었죠. 전혀 신일입이란 인물에 집중할 만한 뭐가 나오질 않았는데 사실 근데 신일입이란 인물 자체가 거대한 떡밥의 일부잖아요. 그치. 그냥 복선 그 자체잖아. 알고 보면 그치. 그게 이제 확장판에서 다 드러났어요. 그러면서 와 대박. 이거였구나. 작가님 리스펙. 이럴 만한 서사가 뒤에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21화만 보면 싹 다 천해진 거지. 천해진 거지.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아쉽다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. 그나마 이제 이거 학점판 풀어줘서 망령이지 안 풀었으면은 계속 욕먹었을. 본방에서 이런 감동을 같이 느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놓친 점이 아쉽다. 결국에 그 말씀인 거죠. 왜 굳이 이걸 학점판에 했을까라는. 아 맞다 잠시만요. 우리가 너무 급하게 하느냐고 욕을 못했는데 또 저 뒤에 또 여러분들이 거슬린다고 하는 거울이 있어가지고 조명이 좀 빡세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. 좋습니다. 자 그러면은 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.